안녕하세요. 독서 누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변호사님께서 이의 신청을 했던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로 보완 수사 조치가 검사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변호사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변호사님께서 신청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독일로 오기 전에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 커서 경찰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들고 제가 한 3일을 멘붕에 빠져 있다가 독일로 출국하기 이틀 전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답이 중간중간 저한테 왔는데요. 한 달 전쯤에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제 고소장을 이미 폐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을 해도 되겠느냐는 문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제가 받아든 그 보완 수사 요구서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이관이 됐던 경찰청의 조사에 따른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님께서 신청을 했던 이 신청에 대한 대답인지는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받아든 결과는 지금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시간에는 형사소송, 특히 해외에서 민사소송도 아니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제가 팩트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을 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형사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먼저 일단은 형사고소장을 피고소인의 관할 지역으로 우편 접수 내지는 메일 접수 아니면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처럼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메일 접수나 우편 접수를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또다시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 변호사를 형사고소장을 내기 직전부터 선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형사고소장은 본인이 제출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는 형사고소장의 형식을 저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컨택했던 변호사님께 간단한 그 도움 말씀도 듣고 해서 제가 직접 고소장을 기술해서 등기우편으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고소장의 형식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락처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대리인으로 부탁을 했던 제 친구 연락처, 메일 주소, 전화번호, 기타 등등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 고소장을 이미 폐기하신 그 경찰에서는 나중에 그 9시 뉴스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사항을 보니 제가 고소장에 아무런 내역을 적지 않았다고 연락처도 불분명했고 한국에 대리인도 없었고 그런 기타 등등의 변명을 하셨던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그 원본을 다행스럽게도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진위를 밝히고 싶고 경찰분들의 사과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연락처를 적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가 왜 이 사람을 고소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시되 최대한 법률적인 사항들을 법률 조항이나 기타 법률 지식들을 사전에 찾아보시고
총망라하셔서 최대한 법적인 용어와 함께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나서 꼭 확인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접수를 독일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난 뒤에 한 열흘쯤 뒤에 제가 텀을 두고 관할 경찰서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내에서 받아가지고 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고, 그리고 수사팀까지 결정이 됐다라는 안내의 말씀을 듣고 수사팀의 팀장님하고 또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소장이 폐기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꼭 본인이 직접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수 확인이 되고 나면 일단은 살고 계시는 곳에서 한국의 관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날짜를 꼭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셔서 이제 1차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만을 내고 갔다가 담당 형사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 가족관계 증명서 내지는 제가 이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됐지만,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1차 조사를 받기 전에 그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경찰과의 이제 1차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1차 조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생업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저는 독일로 귀국을 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총 한 2번 정도는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국을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따른 경비는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난다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나 차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용했던 모든 경비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 저처럼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무혐의로 처리가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부터 인지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지독하게 컸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보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1000번을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 일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억울하시고, 정말 내가 이거는 돈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 모든 책임감과 후회는 제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저 스스로를 괴롭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정도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가 1차로 끝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1차 조사 받을 당시에 경찰관 분께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대질신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쪽의 혐의가 충분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일로 와서 약 한 2달여 후에 다시 대질신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2번째로 귀국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들어간 그 경비라든지 나머지 모든 그 재반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형사 고소를 하는 그 팩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질신문까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뀐 법에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냐 송치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요즘 뭐 검수완박이다 뭐 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해외에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전에는 일단 형사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조사가 끝나면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1차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의 송치냐 불송치냐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억울함이 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송치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다시금 이의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의 신청은 제 담당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일임을 하셔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본인이 직접 형사고소장을 작성을 하시고 접수를 하셔서 1차 조사도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서 경찰하고의 면담을 끝내고 여차저차한 과정들을 거쳐서 나에게 억울함이 없다라고 검찰로 송치까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야 훨씬 더 고소인에게 편안한 그리고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과정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이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중에 만나 뵙더라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한 7, 8장에 달하는 이의 신청문을 제가 2달여 만에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아봤을 때 제가 그걸 읽어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억울했던 심정, 정말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법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찾아봤던 법률적인 조항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정말 말하고 싶고 정말 억울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의 신청서에 다 써주셨더라고요. 와, 저는 그 이의 신청문을 읽으면서 이걸로 됐다. 정말로.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내 억울함이 한 70%는 풀리는 것 같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선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절차가 형사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사항들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형사 고소를 하면서 초반에 느낀 사항인데요. 이게 피해자, 즉 고소인에게서 물론 고소인 스스로는 이제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경찰에서는 그게 송치 불송치로 결정이 날 때까지는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관할 지역에 우편 접수, 메일 접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대해야 했던 피고소인이 그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상위 한 10% 안에는 드는 소위 이른바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2배, 3배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들에게 당한 가스라이팅이었는지 그들 스스로가 몇십 년 동안을 저에게 본인들이 읽어왔던 그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리고 부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뇌리에 스며들게 세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직접 들어가서 고소 상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질신문 시에 느꼈던 그런 작은 느낌들 가운데서도 그 부분들이 가스라이팅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들고 이의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에 따른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불송치로 다시 한번 법적인 확인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횡령을 절도를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렇습니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각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의지하고 저는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솔직히 다른 분들께 절대 권하고 싶은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벌써 저만 하더라도 1년 반 정도, 아마도 이게 한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만 제가 2번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손해를 본 경제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제 시간적인 부분 단순히 가시화할 수 있는 이런 손해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인성을 참 피폐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2년여째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마무리를 무겁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부분들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팩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한 4번째 방송을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항, 어떠한 사소한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가장 객관적으로 제게 물어볼 이야기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들을 추려서 제 스스로 직접 하는 Q&A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